혹시 지금 외로우신가요? 주말 저녁 울리지 않는 휴대전화를 바라보며 내가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불안해하신 적은 없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예전 같지 않은 친구 관계, 어색해진 동창 모임, 그리고 군중 속에서도 느껴지는 알 수 없는 공허함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감정을 실패라고 부르곤 합니다. 내가 성격이 이상한가? 내가 인덕이 없나? 하고 자책하기도 하죠. 하지만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건넵니다. 당신이 지금 혼자라면 당신은 비로소 온전한 당신 자신이 된 것이다라고 말이죠. 오늘은 인간관계에 지친 당신에게 쇼펜하우어와 여러 철학자의 통찰을 빌려 고독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 그리고 우리가 왜 억지로 관계를 붙들 필요가 없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듣습니다.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라, 인맥이 곧 재산이다 같은 말들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싫은 사람에게도 억지로 웃어주고 내키지 않는 술자리에 나가 시간을 낭비합니다. 타인의 평판, 즉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아주 냉혹하게 조언합니다. 타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은 노예나 하는 짓이라고 말입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서 친구가 사라지는 것은 당신의 성격이 모나서가 아닙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20대 때야 다들 비슷한 상황이니 비교할 게 없지만 40대가 넘어서면 삶의 격차가 벌어집니다. 누구는 집을 샀고, 누구는 승진을 했고, 누구는 자식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바로 이때부터 인간관계의 불편한 본질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비교와 질투입니다. 프랑스의 작가 라로 슈프코는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친구의 불행에서 항상 묘한 기쁨을 느낀다라고 말이죠. 끔찍한 말처럼 들리나요? 하지만 솔직해져 봅시다. 내가 힘들 때 위로해 주는 척하던 친구가 내가 정말 크게 성공했을 때 진심으로 박수 쳐주던가요? 오히려 미묘한 질투와 시기를 느낀 적은 없었나요? 반대로 자신의 부와 행복을 과시하려 안달난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내면에는 뿌리 깊은 열등감과 허영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빈 깡통이 요란한 법이죠. 심지어 고대 그리스의 현자 아리스토텔레스조차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오 친구야, 세상에 진정한 친구란 없다네. 위대한 철학자조차 친구의 부재를 인정했습니다. 나와 영혼이 통하는 진정한 친구를 찾는 것은 사막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이제 인정해야 합니다. 무리한 인간관계는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소모전일 뿐이라는 사실을요. 그렇다면 우리는 산속에 들어가 완전히 고립되어 살아야 할까요? 물론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여기서 쇼펜하우어의 그 유명한 고슴도치 우화가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은 서로의 온기가 필요해 몸을 밀착합니다. 하지만 가까이 가면 갈수록 서로의 날카로운 가시에 찔려 고통받습니다. 아파서 떨어지면 다시 춥고 추워서 붙으면 다시 아픕니다. 결국 그들은 서로 찌르지 않으면서도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적당한 거리를 찾아냅니다. 인간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너무 가까워지지 마십시오. 우리는 비밀이 없어, 너와 나는 하나야 라는 말처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과도한 친밀함 뒤에는 무례함이 숨어 있기 마련입니다. 예의와 격식이라는 것은 서로의 가시에 찔리지 않기 위해 바르는 윤활유와 같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람을 대할 때 불이나 전기를 대하듯이 하라고 조언합니다. 너무 가까이 가면 데이고 너무 멀어지면 춥습니다. 약간의 냉랭함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당신을 보호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가장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외로움과 고독을 혼동하며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이 둘은 엄연히 다릅니다. 외로움이 혼자 있는 고통을 표현하는 말이라면 고독은 혼자 있는 즐거움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 인간의 모든 불행은 단 한 가지, 방 안에 조용히 혼자 있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할까요? 왜 끊임없이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의미 없는 만남을 지속할까요? 그것은 내면이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면이 빈곤한 사람은 밖에서 즐거움을 찾으려 합니다. 타인의 인정, 유흥, 쾌락. 하지만 외부에서 오는 행복은 상황이 변하면 신기루처럼 사라집니다. 반면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고독을 사랑합니다. 그들에게 고독은 자유의 다른 이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혼자일 때만 온전히 그 자신일 수 있다. 그러므로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유를 사랑하지 않는 자다라고 단언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처량한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고 어떤 사람인지, 나의 욕망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성찰의 시간입니다. 니체 또한 너는 내가 닦은 길을 가야 한다. 그 길은 고독한 길이다. 그러나 그 길만이 너를 너 자신에게로 이끈다라고 거들었습니다. 고독은 형벌이 아니라 뛰어난 영혼들이 누리는 특권인 셈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내면을 단단히 해야 하는 이유는 삶의 본질 때문이기도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을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에 비유했습니다. 가진 것이 없으면 결핍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반대로 모든 것을 가지면 지루함, 즉 권태가 찾아옵니다. 재벌들이 마약이나 도박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삶이 너무 무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간절히 원하고 그것을 얻기 전까지는 고통스러워합니다. 하지만 막상 손에 넣으면 기쁨은 잠시뿐이고 곧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욕망을 찾아 헤매죠. 이 욕망의 쳇바퀴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타인과 세상에 휘둘리다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결핍에서 충족으로 넘어가는 그 찰나의 순간에 있습니다. 목마를 때 마시는 시원한 물 한 잔, 힘든 등산 끝에 맛보는 정상의 바람 같은 것들이죠. 그러니 고통을 피하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고통이 있어야 행복도 존재합니다. 고통을 견디는 힘, 그리고 일상의 소소한 만족을 찾아내는 능력, 그것이 바로 행복의 기술입니다. 마지막으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 쇼펜하우어가 남긴 현실적인 조언을 가슴에 새겨보셨으면 합니다. 우선 건강이 행복의 90%입니다. 몸이 아프면 세상 모든 부와 명예가 쓰레기처럼 느껴집니다. 우울하다면 생각이 많다면 일단 걸으십시오. 건강한 몸에서 건강한 정신이 깃듭니다. 그리고 자존감이라는 허상에 속지 말고 자긍심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존감은 남에게 존중받고 싶어 하는 허영심인 경우가 많습니다. 남이 나를 무시하면 무너지는 자존감은 가짜입니다. 진짜 필요한 것은 자긍심입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확신하는 마음, 이것은 외부의 평가가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고독한 성찰에서 나옵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우리는 삶을 준비하느라 인생을 다 보낸다라고 했습니다. 미래의 대박을 꿈꾸며 오늘을 희생하지 마십시오. 과거의 상처를 곱씹으며 오늘을 낭비하지도 마십시오.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삶은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파도는 언제나 칩니다. 폭풍우가 몰아칠 때 배 안에 짐이 너무 많으면 배는 뒤집힙니다. 불필요한 인간관계, 남과 비교하는 마음, 헛된 욕망이라는 짐을 이제 그만 바다에 던져 버리십시오. 가벼워지십시오. 그리고 기꺼이 고독해지십시오. 모두가 떠나고 혼자가 되었을 때 비로소 당신 곁에 남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친구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나 자신과 가장 친한 친구가 되는 것,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지혜입니다. 혼자인 당신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똑똑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